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 등 여론전에 나선 것은 바로 지난 금요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말에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84조 이제 그 적용 범위를 놓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했는데 헌법재판소 입장이 처음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최 국장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뭡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네. 재판이 그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예. 대통령은 재임 중에 범한 그 형사범죄를 제외하고는 예. 현행범 뭐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그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헌법 제84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지금 현재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랬을 때 이 84조가 유효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얼마 전에도 한번 있었죠. 네.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또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네. 완전히 법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거는 뭐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적 절차는 진행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저 발언대로 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죠. 네. 저희가 취재해본 여러 사람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 아마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더 많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요. 이제 지금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네. 헌법에 적시된 네. 대통령이 포함이 안 된다는 이 소추라는 말 네. 여기에 네. 검사의 기소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으나 그렇죠. 예. 재판부의 선고도 포함이 될 것인가 이 여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뭐 여러 논란이 있고 제가 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네. 법률 효과상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재판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진행이 건 돼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실제로 뭐랄까요?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직함을 가진 상황에서 말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론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이 발언한 후에 돌아가서라도 네. 그 조직에서 따로 입장을 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개 그냥 개인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네. 의견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공식적인 입장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네. 재판을 진행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현실일 거라고 왜 봐요.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대통령이 되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을 때 국가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적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임기가 끝난 후에 결론을 내고자 하는 저는 사법부의 결단이 있을 거라는 게 현실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사가 그냥 굉장히 본인만의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론적으로는 뭐 헌법재판소의 뭐 입장이다. 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김 대변인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본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재판의 최종심이 2027년 여름 가을쯤에 나오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대선 이전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대통령 임기 내지는 대통령 되기 전에 자신의 사법 리스크의 실현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심, 네, 말씀 주시죠. 아니,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노리고 있는 게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서 뭐 유죄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2심 뭐 대법원 확정이 된다면 네. 출마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정을 그 이후로 미루려고 하고 네. 그리고 나서 2027년 3월에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네. 그러면 사법부는 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할 것이다. 적어도 그런 그 기대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최 국장님 다른 재판은 몰라라.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적어도 내년쯤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정상인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1심 선고가 있죠. 네. 이것도 원래 6개월 내에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네. 근데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2심은 원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1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하. 오로지 법원에 달려 있는 거죠. 예. 2심 판사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법원의 판사들이 정치권의 뭐 야당 대표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 법이 무릎 꿇는 일은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